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담번호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리죠. 02-511-0105번 하늘에 나가고 있습니다. 511-0105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제 한 이틀만 지나면 이제 뜨거운 6월이 시작되네요. 벌써 이제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6월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여름의 시작이다. 여름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정열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뜨거움 속에서도 냉정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이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 50대 1, 100대 1 정도 강남 재건축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 시원한 가을, 또 겨울을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열정과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볼 거예요. 저희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네, 이제 지난주에 한국의 성장률을 KDI가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데요. KDI가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한 3%, 2.8%쯤 성장할 것이다라고 작년에 모든 기관들이 다 예측을 했는데 2.6%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장률 자체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한국 GDP 성장률이 2.6% 정도 올해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했고요. 내년에는 2.7%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에 발맞춰서 우리는 금리 인하를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뭐 해운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한국은행, IMF 같은 경우도 3.1에서 2.8, 2.7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변수가 이제 중국의 구조조정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6월 달에 인상하지 않으면 한 9월 정도 지금 인상이 될 것이 한 50% 정도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 시에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2.5나 2.4%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이러한 이유는 이제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이죠. 수출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수출이 부진해서 민간 소비가 위축이 되고, 민간 소비가 위축이 돼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 설비를 또 감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악순환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비 증가율 같은 경우도 감소를 하고 있고, 투자 증가율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율 자체가 감소를 한다는 것이지 마이너스 성장은 하지 않는다. 일본처럼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증가율 자체가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의견도 냈네요.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이제 여력이 축소하니까 여력이 축소되므로 추가 경정 예산이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의 어떤 하방 압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 투자 증가율만 지금 0.3% 정도 줄고, 나머지 증가율 자체가 줄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작년 12월 대비 올해 5월 5개월 만에 지금 다시 지금 예측을 하는데요.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대부분 다 떨어졌는데, 건설 투자하고 그다음에 경상수지에 흑자폭만 늘었어요. 이러한 것들은 수입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늘어났을 뿐이지, 수출이 잘 돼서 경상수지가 늘어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불황형 흑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출과 수입은 이제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수입이 감소폭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저금리로 인해서 외국인 렌탈 수익률 자체가 5% 정도 되는데요. 현 상황에서 5% 수익률이면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 그래서 임대관리 서비스를 접목을 시켜서 2017년에 이제 미국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렌탈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는데, 외국인 수가 8년 만에 지금 2배 이상, 2.5배 정도, 2.3배 정도 지금 증가를 했네요.
외국인 수가 8년 만에 2배 이상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외국인 100만인 시대도 멀지 않았다. 10년이나 15년 이내에는 외국인이 100만 명까지도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님 혹시 릴로케이션이라고 들어봤나요? 예, 한남동에서 뜨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릴로케이션에서 이제 해외 법인장이나 해외 회사의 주재원들이 한국에 오면 이런 어떤 릴로케이션 업체를 이용해서 월세 렌트를 하는데 이제 렌트가 월세죠. 그래서 월 900만 원 이상씩 보통 이제 대표들을 하고 보통 500만 원대 월세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짜리를 사서 한 500만 원쯤 넣으면 수익률이 한 5%, 6%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별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독신을 파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싱글 위주로 우리가 렌탈을 구상해야 되겠다. 현재 지금 렌탈 하는 데가 한남동, 이태원동,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용산 쪽하고요. 설해마을, 성북동 이런 데가 이제 주로 외국인 커뮤니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 살기 때문에 많이 있고, 이제 연희동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북문 쪽인데요. 외국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슬슬 지고 지금 공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도곡동, 삼성동 아파트하고 광화문 오피스텔, 서울역 주상복합 같은 경우가 새로이 뜨고 있는 지역이다. 다시 말해서 파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보다도 한남동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파티용 이제 정원을 보유하는데요. 이런 것보다도 외국인들이 좀 깔끔하게 살 수 있는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로 이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지금 용산의 공실률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증가를 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제 일부 이전했는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주를 하기 시작되기 때문에 공실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단독주택 수익률 같은 경우는 5%에서 6%가 나오지 않고 한 2%에서 3%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이유는 아파트나 토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5억짜리가 10억이 되는데 똑같이 월세가 5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 5억짜리가 10억 기준 했을 때는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2% 초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노려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상황들은 월세를 한 2, 3년치 선불로 줘야 되고 또 어떤 가전제품을 전부 설치를 해줘야 되고 또 외국인이 전입을 안 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한 10% 선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것들을 도표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수익률 자체가 6%에서 6% 초반에서 5% 중반까지 밀렸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5% 중반에서 5% 초반까지 지금 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저금률에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은 앞으로도 지속이 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임대 목적용 투자, 시세 차익이 아닌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 조금 더 앞으로 확장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기석 대표와 함께 정말 다양한 부동산 이슈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걸려온 전화부터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 영등포구 대림동에 네, 저기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거기 그쪽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네.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매도를 할지 보유를 할지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지금 저희가 좀 정확한 번지 수를 여쭤봐도 될까요? 대림동 942에 51호요. 942에 51번지요. 직접 거주를 네.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고 거주는 안 있어요. 하고 임대만 놓고 계세요? 임대는 얼마에 놓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세금이 한 3억 3천 정도? 3억 3천이요? 예. 전세로 3억 3천에 놓고 계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 다가구라요. 네, 예, 다가구라 세대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총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3억 3천에 260 정도 월세가 나와요. 3억 3천에 이제 260만 원 정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림동에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 한번 매도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시세는 얼마 정도 하나요?
시세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네. 뭐 평당 뭐 1,800 정도? 얼마요? 평당 1,800 정도 가요. 1,800이요. 이게 지금 다 해서 몇 평인가요? 지분이? 대지 지분이? 대지가 한 59평 정도 돼요. 59평. 네. 그러면은 59평 곱하기 1,800 하면 뭐 한 11억, 10억 5천이나 11억 정도 되나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한 11억 정도 잡고요. 네. 이게 59평이면 나중에 이거를 재건축하기가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조금 이따 제가 목표 금액을 말씀을 드릴 텐데 목표 금액이 되면 이 49번지 있죠? 요 위에 있는 집, 이 집이 한 30평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이 옆집 혹시 주인 아세요? 옆집, 예, 예. 주인 아시면 옆집이랑 이제 같이 파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위치를 한번 살펴드리면, 지금 이쪽에 대림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2030 뭐 청년주택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네. 대림역 주변으로 이게 지금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2030 청년 프로젝트가 가능한데, 이 대림역까지, 이 물건지에서 대림역까지 지금 한 거의 한 10분 정도,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죠. 네, 그 정도 걸려요. 그 정도 걸리면 거의 한 1km 정도, 1km 정도 지금 떨어진다고 하는데 2030 청년 주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상관이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250m 더블 역세권에서 250m 내 반경에 들어야지만이 2030 청년 주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2030 청년 주택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아, 신분당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분당선? 예, 그게 2017년에 뭐 공사 시작한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신분당선이 이쪽 대림 삼거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신풍역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신분당선이 뭐 2017년에 착공하면 뭐 2021년이나 2022년 정도 지금 1차 개통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5년에서 6년은 보유를 해도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목표 금액 자체를 지금 1,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한 2,200 정도, 3.3제곱미터당 2,200만 원이면은 이게 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정도. 네. 지금 한 11억 정도 되는데 13억 정도 되면 파세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안 팔아도 되는 게 지금 월세가 250만 원씩 들어온다 그랬죠? 260이요. 260만 원. 그럼 대략 1년에 한 3천만 원 잡고 3억 네. 3천이라고요. 지금 보증금이? 네. 그럼 뭐 7억에서 한 7억 5천 정도 되면은 네네. 이게 수익률이 한 4% 조금 못 될 것 같은데 예, 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4%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수익률은 오케이다. 수익률은 오케이니까 보유를 하되 두 번째 언제까지 보유를 하느냐? 5년에서 6년 정도 보유를 하시라. 세 번째 네. 13억이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집이 조금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재건축을 해서 보유하는 거는 보다는 이 집만 파는 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59평만 가지고는 땅 모양이 작아서. 이게 정사각형도 예, 예. 아니고 정북도 아니고 아까 그 49번이라고 그 윗집에 한 30평짜리 네네. 있잖아요. 그 집이랑 예. 같이 하면 되니까 그 주인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줬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 성동구 금호동 사가 네, 서울숲 푸르지오 2차 24평을 네, 작년에 사갖고 지금 임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3억에 100에 이번에 다시 세를 놓을 생각인데요. 네. 이거 전망이랑 네. 제가 지금 서울에 이사를 갈 건데 실거주용 아파트 좀 알아보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성동구 금호동 4가 서울숲 프로지오는 이제 그냥 거주용이 아니라 아예 이제 투자용으로 매수를 네. 하신 거네요. 근데 이제 네. 전세를 이제 3억 가까이 받으실 수 있다고요. 3억에 100으로 반전세로. 3억의 배로 향후 전망 알아보고 지금 실거주하실 아파트는 지금 어디 보고 계신가요? 행당동 한진 32평이랑 네, 방이동 코롱도 32평, 네,
광장동 극동 2차도 32평. 아, 지금 다 같이 32평으로 보고 계시군요. 네, 네.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 있어서 한 이제 12년 이렇게 거주할 음, 지역을 알아보거든요. 아, 장기로 거주할 아파트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숲 푸르지오 이거 몇 평대 가지고 계신가요? 24평이요. 24평. 지금 시세 차익이 한 7, 8천 이상 났죠? 아직 그렇게는 안 났어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작년 5월에. 작년으로 딱 1년 됐네요. 네. 1년 됐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났을 네, 것 5천 같은데. 정도. 예. 5천에서 지금 7천까지. 이게 24평이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한 6억대 중반 넘어가고 있어요. 네네. 6억대 중반 넘어가고 있으면 매수를 한 6억 선에나 지금 하셨을 것 같은데 5억 8천에 했어요. 아, 5억 8천에 하셨어요? 예. 5억 8천에 하셨으면은 지금 6억 한 7천만 원 정도에서 지금 8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한 6억 한 6천 정도, 6억 한 5천에서 6억 6천 정도 되고요. 네. 33평 같은 경우가 지금 8억 4천 정도 가고 있어요. 8억 4천 정도. 네. 그러면 이게 한 전세로 놓게 되면은 한 6억에서 한 6억 5천 정도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네. 현재 잠실에 있는 25평짜리 시세거든요. 잠실 아파트 네. 1, 2, 3, 4단지 25평짜리 시세인데 네. 이 입지가 이게 딱 하나 단점이 지금 지하철역이 멀잖아요. 네. 지하철역만 가까웠으면 이게 한 1억 정도는 더 올라갔을 텐데 네. 지하철역이 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33평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4평은 소형이니까 소형 네. 주택이 앞으로 갈수록 대세입니다. 그래서 네네. 가격이 더 올라간다. 네. 옥수 리버젠이나 그다음에 옥수 파크힐스 이런 것들도 한 5천만 원이면 이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네네. 5천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현재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원 정도 넘어가는 건 확실하고 장기적으로 월세 네. 첫 번째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월세가 지금 3억에 100만 원이라고요. 네네. 3억에 100만 원이면 1년에 한 1,200에서 네. 뭐 한 3억 정도 지금 투자라고 봤을 때 네. 이게 한 4% 수익률 나와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네네. 4% 수익률 나오는 게 서울 시내 별로 없습니다. 이쪽에 네네. 옥수동 구모동 쪽이 수익률이 굉장히 센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거길 샀어요. 네네 수익형 목적으로도 괜찮다. 따라서 네네.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네네. 또 한진 아파트하고 어디요? 행당동이랑 방이동 코롱이랑 광장동 극동 2차 중에서 네. 행당동 한진이랑 저희가 행당동, 이제 한진, 한진, 예, 방이동, 방이동 코롱, 코롱, 광장동 극동 2차, 광장동, 극동, 극동 2차. 2차. 아파트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다 된 아파트들이네요. 그렇죠, 네. 네. 행당 한진 같은 경우는 몇 평대 보고 계신다고요? 32평대로 다 보고 한 있거든요. 6억 정도. 이게 다 한 6억 네. 선이네요. 그렇죠? 네, 6억. 대략 6억 선인데 행당동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는 뭐 괜찮지만은 네, 이 방이동 코롱이나 광장 극동 아파트에 비해서 떨어지고 네, 입지 자체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네, 방이동 같은 경우는 송파 학군이니까 뭐 애를 지금 키우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송파 학군이니까 실거주 목적으로도 괜찮고 네, 네, 그다음에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아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지하철 9호선이 한 정거장 정도 되는데 올림픽 그 공원 그 들어가는 정문 네네. 앞으로 나오거든요. 지하철 네네. 9호선 호재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한 정거장 더 가면은 네. 3호선이 가잖아요. 3호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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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선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 또 잠실 123층 호재에다가 송파가 앞으로 네. 많이 개발이 될 것이다. 따라서 네, 학군도 괜찮고 장기적인 목적으로 이것도 네. 지금 여기에 다 붙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네, 방이동, 행당동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네네. 역세권이고 하기 때문에 방이동 쪽으로 거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광장동 극동 2차보다도 방이동이 더 날까요? 네, 네, 더 낫습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 목적도 감사합니다. 그렇고 실거주 목적도 네. 그렇고. 예, 가격이 거기가 제일 지금은 저렴하거든요. 네, 세 군데 중에서.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가격이 이제 저렴하다는 거는 다 반영이 네.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방이동, 송파 쪽 호재가 많으니까 방이동 네.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임대를 놓고 계신 서울숲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 여력이 더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셨고요. 지금 보고 계신 새 아파트 중에는 방이동 코오롱 쪽으로 무게 실어주셨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송파구 잠실 네. 우성 4차 아파트 네. 39평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7년째 보유 중인데요. 네, 향후 전망하고 예. 매도 시점, 매도 시점. 네네,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네, 그 옆에 보면 우성 1, 2, 3차 아파트가 또 있거든요. 네. 그쪽 32평형으로다가 옮겨갈까? 또는 위례 신도시 쪽으로다가 갈아타는 건 어떨까? 네. 아니면 뭐 대치동 쪽으로 갈까? 지금 이렇게 고민 중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우성 아파트 한번 향후 전망과 매도 시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년 전에 얼마 주고 매수하셨나요? 8억 1,500. 8억 1,500이면 뭐 거의 몇 천만 원 안 올랐네요. 지금 호가는 뭐 8억 8천, 9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8억 8천. 예, 예. 7년 만에 네. 한 10% 정도 올랐으니까 예, 예. 뭐 그냥 만족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음, 좀 떨어졌다가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예, 이제 예, 행복주택 이게 무산됐잖아요, 거의. 그 뒤쪽에 유수지 쪽이요? 예, 예, 유수지. 네네. 유수지 무산됐고 네, 여기에 네. 이제 그 잠실 야구장하고 여기 코엑스 한전부지 이것 때문에 예. 우성 1, 2, 3차하고 아시아 선수촌들이 지금 다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올랐어요. 최근 한두 달 만에. 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그 바로 앞에 이제 9호선이 개통이 되죠. 네, 면적이 좀 좁아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 여기 삼전 사거리하고 뭐 배명 사거리 이런 것들이 개통이 되는데 네. 면적이 좀 좁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기간에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이게 지금 안전진단 면적- 통과해가지고 예. 지금 조합 설립 됐나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어요. 조합 설립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직전이죠. 그래서 조합 설립이 되면은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음, 면적이 좁고 또 약간 고층이기 때문에 대지의 규모 단지 세대수, 규모 전체적인 총 말씀하시는 세대수. 예, 세대수가 예. 이게 550세대잖아요. 555세대. 네, 555세대. 그래서 네. 세대수가 이 우성 1, 2, 3차하고 아시아 선촌 같은 경우 세대수가 좀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대단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게 555세대인데 한 700세대 이상 다시 짓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150개에서 200세대 정도 일반 분양이 나오면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데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775세대 지금 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75세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775세대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 700세대 안팎으로 추진을 하는데 네네. 생각보다 추진한다고 그래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조합이 예. 설립돼봐야 알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관리 처분이 돼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적당한 시점에서 매도를 하셔라라고 지금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한 5천에서 7천만 원도 올랐잖아요. 최근 한 1년 정도 봤을 때. 예.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매도 의견을 내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우성하고 위례 신도시하고 네. 대치동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성 같은 경우도 괜찮긴 한데 이 호재가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위례 신도시도 많이 올랐어요. 위례 신도시도 프리미엄 뭐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까지도 송파권역에는 가고 하남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에 벌써 육박하기 때문에 우성도 올랐고 위례도 올랐고 그런데 대치동도 올랐어요. 다 올라버렸네요. 예. 네. 예, 전체적으로 서울시 아파트들이 다 올랐다. 그래서 예, 투자 금액을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주택을 사시면 주택 규모를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32평 어느 정도는 다 접근은 가능한 상태예요. 32평이 지금 하남 미사지구가 네. 제일 풍경채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 단지가 지금 분양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청약을 넣어보시고 청약이 예. 떨어지면 프리미엄 뭐 한 2, 3천 정도 주고
하남미사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투자 수익률은 제일 높다. 그러나 아, 예. 장기적으로 또 보유를 하신다고 봤을 때는 이제 대치동 라인이 비싸잖아요. 어느 정도 좀 네. 아파트 매매값이 10m씩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네. 보면은 대치동 라인이 괜찮으나 단기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보면은 하남미사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드릴게요. 아, 지금 아직 개통이 안 되고 있는데 9호선이 네, 9호선 개통되면은 한전이랑 네, 그 마이스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종합운동장? 네. 예, 예. 그 9호선이랑 호재가 그러니까 9호선이 잠깐 개통이 말씀드릴게요, 되면 제가. 그러니까 지하철 네네. 9호선이 개통이 된다는 거는 2018년이잖아요. 예, 2018년 되면은 어느 정도 조합 설립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네네. 시기 정도에 매도를 하시고, 그러나 예, 예, 지금 예. 현재 지금 이걸 분양을 하시면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고 2, 3년 뒤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약을 하시고 이걸 한 예, 2년 예. 정도 이후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네. 보유하신 부동산과 앞으로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6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02511-010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